네, 안녕하세요. 좋은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는 AKA 퓨처플로우입니다.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내년을 위한 준비들도 여러분들 부지런하신 분들은 하고 계실 텐데요.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계획들을 더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계획들을 계속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꿀팁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가 있는데요. 그 PPT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제가 만든 거는요, Why Planning이에요. Why Treasure Map. 왜 우리가 계획을 해야 하고 왜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쓰라고 하고 기록하라고 하고 계획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물론 뭐 쓰면 좋긴 하지만 요즘 세대에는 이제 다 좀 이렇게 전자기기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왜 우리는 써야 하고 기록해야 될까요? 하버드생들에게 물었어요. 1953년에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적은 종이를 가지고 다닙니까? 라는 질문에 졸업생들의 오직 3%만이 가지고 다니고 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답변한 학생들을 20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 3%의 학생들 있죠? 대답한 학생들, 그 사람들이 97%의 학생들보다 자기 삶에 더욱더 만족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도는 수치화할 수 없고 좀 이렇게 절대화시킬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의 자산이 97%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좀 대단한 거죠, 그죠? 어떻게 3%가 졸업한 사람의 3%가 졸업한 사람의 97%보다 자산이 많을 수가 있을까? 이건 정말 좀 놀랄만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삶, 나누는 삶, 또 여러 가지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고 저는 크리스천이어서 또 크리스천으로서의 나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하면서 한 해에 대한 플래닝을 좀 세우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새로운 의미가 되어버린 요즘에 고사성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건 바로 적자생존입니다. 기존의 적자생존과 의미가 좀 다른데요. 이건 바로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라는 말을 트렌디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적자생존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어요, 예전에는요. 그래서 그만큼 적는 것 또는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현대사회임을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잘 적고 기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visualizing, 시각화라는 건데요. 시각화라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뇌는요, 현실적으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불가능하고 가능한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저희들 가치 척도가 기준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 뇌는 시각적인 것들, 이렇게 비주얼라이징 된 것들, 어떤 그림이나 어떠한 연상되는 것들을 보면 그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된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예를 들면 내가 뭐 억만장자가 된다거나 내가 아니면 어떤 하버드 대학에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또는 사진으로 시각화하게 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시각화의 특별한 강점이자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플래닝에 한번 같이 접목해 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화에 대한 예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 직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포스트잇으로 붙인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글로 쓰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어떠한 그냥 그림을 자기의 모습이나 아니면 어떠한 연상되는 그림을 그려보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걸 브랜칭이라고 합니다. 가지치기라고 하는데요. 해야 될 것들, 도전, 코딩,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거에서 가장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공무원 시험이 큰 타이틀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걸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들로 갈 수 있는 이러한 표현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이건 좀 디테일하죠. 이것도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요. 다 브랜칭의 요소들을 이용한 겁니다. 2021년 5년 후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보고요. 그거에 대한 하나하나 해야 될 여러 가지 항목들을 연도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적어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상당히 좀 공대생 같은 그런 맵인 것 같네요. 네, 이건 외국인이 만든 약간의 트레저 맵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분은 political office에 이제 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와 연도와 월 그리고 나이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운데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고 구체화시키는 트레저 맵이 하나의 예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려볼 수도 있고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북카페예요. 이건 좀 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북카페 CEO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 사항들, 해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카테고리별로 준비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들하고 또 성인들 또 여러 가지 제가 여러 만나는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는데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써보게끔 하고요. 준비시켜보고요. 각각의 플랜이 뭔지 한번 발표를 시켜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단계들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1단계, 자기의 사진을 붙이기.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얼굴에서 그때 행복한 즐거움이 머리와 마음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웃었을 때 그런 어떤 뭐랄까요, 사진을 이렇게 떠올리기만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래닝 맵을 할 때 이렇게 사진을 이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은 제가 연애할 때 아내 생일날 이렇게 좀 생일 축하를 서프라이즈로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그게 성공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던 그때 일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그때가 떠올라요, 저는요. 그래서 전 이 사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사진들을 붙여가지고 트레저 맵의 중심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그것들을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꿈이 담긴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또 되고 싶은 것들, 또 그런 모습들을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그런 사진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분야의 모습들을 사진을 이렇게 프린트아웃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모습들을 그려봐도 되고요. 다양한 겁니다. 자신의 진정한 꿈과 목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원하는 것들을 발견하면 그에 맞는 구체적인 사진, 영상들을 모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사진이나 그림을 모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자신의 현실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단계들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단계들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해왔구나. 라는 것 취합한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입니다. 시간과 또는 기한과 조건을 꼭 써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목표와 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게 되게 중요해요. 뭉뚱그려서 나 뭐하기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한, 몇 년 안에 뭐하기,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하기, 이런 식의 플랜이 사실은 제일 효율적인 플래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플래닝을 할 때는 항상 시간이나 연도, 기한, 이런 날짜,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하는 걸 강추해드려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시간 안에 내가 이러한 플랜들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라는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와 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적고 범위를 좁혀나가야 합니다. 또한 모든 꿈은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라는 자기 암시적인 선언을 써놓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꿈이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자 라는 건데요. 자신의 꿈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도움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면 꿈이 실현되기 전부터 힘이 솟고 당신을 돕는 사람들도 더 많이 늘어납니다. 어떠한 행동이나 계획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만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어떠한 성취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어떠한 것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서 계획해보시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계획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꼭 한번 리스팅을 하실 때, 플래닝을 하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꿈이 인생 목적과 부합되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동기의 부여는 성공의 확률과 성공의 매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꿈과 성공의 매력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얼마만큼 매력적인 목표를 찾는 것이나 목표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또 그걸 위해 내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거예요. 내년 계획을 세우실 때도 여러분이 어떠한 플래닝이 있죠. 계획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지를 계획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영어 공부 잘하기, 아니면 적응 많이 하기, 이러려면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 하시면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플랜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요, UFC 선수라고 가정을 하면 UFC 선수가 되려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도서관에 가서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기, 이런 거는 목표하고 꿈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과 인생의 목표와 내가 부합되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나 목표를 써넣는 것입니다. 계획에 작성된 꿈은 최종 목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최종 목표를 꿈을 이룬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목표, 6개월 후 아니면 1년 후 이런 목표를 작성하는 게 되게 좋아요. 아까 봤던 여러 가지 예들은요, 5년 후, 2년 후, 4년 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1년 계획을 세운다 하셨을 때는 쿼터별로 나눈다든지 분기별로 나눈다든지 6개월 이렇게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들을 추천해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내가 어디까지 이루었구나, 어떻게 해왔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들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것, 자신감도 같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 장식해 보는 거예요. 데코레이션, 비주얼라이징 하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뻐야 돼요. 보기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예쁘게 색연필이든 어떤 액세서리를 이용해서든 마치 이렇게 좀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서 그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의 표를 보면서, 보드를 보면서 기분이 되게 설레고요. 그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나의 뇌도 뭐예요? 나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플래닝을 해본 적도 없고 해보았어도 잘 체계화하지 못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 플래닝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서 물어보도록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 삶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성경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도 항상 제가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할 때도 많고 좀 실망할 때도 많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과정 중에서 개입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1년을 다시 마무리할 때 생각해보면 참 의미가 깊고요. 네, 참고하실 겸 이거는 제가 올해 초에 만들었던 버킷리스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일단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의 faith, 신앙생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lovely family, 제 가족에 대한 거, 그리고 제 학원에 대한 거,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저의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의 다 많이 이룬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대로 플래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알려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 생각하면 좋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각자의 2020년의 플랜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를 매년 연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한번 나누는 것들도 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만든 건 하나의 그냥 예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각화시켜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좀 더 보일 수 있게 할까? 그것들을 그리고 가지고 여러분들의 뭐 거실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 일하시는 자주 보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놓아두세요. 그러면 그걸 계속 보고 이렇게 일을 하시든지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의 뇌를 통해서 그 그림들과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것들은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플랜들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좀 더 의미 있고 생산성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퓨처플로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